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민사채권이나 그 상거래 채권에서 만약에 그 미수금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이 미수금을 이제 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에 채무자가 뭐 변제를 이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집행권을 가지고 뭐 강제 집행을 이제 하는 절차를 통해서 뭐 변제를 이제 받기 위해서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강제 집행하는 절차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시행을 하는 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이 절차가 가장 많이 통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상적으로 이제 채무자의 그 거래 은행의 그 통장 압류라든가 또는 그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뭐 경매를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그 빈번하게 시행이 되는 그런 이제 압류 추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은행의 이제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은행을 묶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을 이제 압류를 이제 그 통장을 압류를 할 경우에 일단은 채무자의 그 거래하는 은행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은행을 모르고서 뭐 전체 은행을 다 뭐 묶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행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신용정보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해서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채권자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뭐 묶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전체 은행을 다 뭐 묶어서 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뭐 발생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용정보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데이터라든가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채무자의 이제 금융 정보를 획득을 해서 통장을 이제 묶는 이런 이제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채무자의 그 거래하는 은행을 만약에 이제 뭐 찾게 된다 그러면은 그 압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은행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나뉩니다. 제1금융권은 이제 대형 시중은행을 이제 통상적으로 제1금융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은행이나 뭐 농협, 뭐 수협, 뭐 국민은행, 뭐 SC, 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뭐 이렇게 뭐 우리 닉이 이렇게 많이 들어본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이제 제1금융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농협도 그 단위조합들이 있습니다. 단위조합 앞에 이제 지역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은 그 단위조합에 속합니다. 농협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 이름이 들어간 은행, 예를 들어서 뭐 구리에 무슨 농협, 무슨 뭐 그 지역 명칭이 들어간 그 농협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조합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단위조합 은행 농협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협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1금융권을 만약에 압류를 할 경우에는 본점을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은행을 만약에 압류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은행 본점을 압류를 하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이 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2금융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2금융권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그 지점을 묶어야 되거든요. 지점을 알아야 돼요. 그 본점을 묶어가지고서는 효과가 없어요. 본점을.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은 그 아주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제2금융권을 그 압류를 할 경우에는 그 채무자가 거래하는 그 제2금융권의 그 은행 지점을 정확히 알고서 그 지점을 통상적으로 이제 압류를 해야 그래야 그 지점을 묶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모르면은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류를 이제 하면은 압류를 함과 동시에 그 은행에다가 진술채고를 같이 진행을 하셔야 그래야 은행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채무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홍길동이 그 은행에 예를 들어서 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법원에 통지를 해달라는 진술채고서를 같이 제출을 해줘야 은행에서 법원에다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은행에 그 통장 잔고가 얼마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채권자가 열람복사를 해서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만 원 이하로 만약에 통장에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돈은 찾지는 못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법인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150만 원 미만으로 만약에 돈이 그 통장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 돈은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최저생계비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뭐 여러 가지 채권 추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류 추심하는 방법 중에서도 은행에 이제 채무자의 그 거래하는 은행에 통장을 압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